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의 33살 며느리입니다. 저희 남편은 외아들이라 연애 때부터도 시어머니의 지극한 남편 사랑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정하고 주위에서 많이 걱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남편하고 살지 시어머님과 하는 건 아니니까 하는 마음에 결혼을 결정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어머니의 아들 사랑에 서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함께 식사할 때면 아들 앞에만 맛있는 반찬을 몰아주거나 제가 밥을 먹고 있어도 반찬들을 정리하시는 건 예산일이었죠. 한 번은 두 분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녀오시면서 제 선물만 빼놓고 사오셨더라고요. 이런 건 그냥 저도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일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에 설날에 시댁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떡국을 먹고 있는데 늘 그렇듯 그날도 제 떡국을 제일 늦게 뜨다 보니 양이 조금 적었나 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제 몫은 생각 안 하고 앞 사람들 그릇에 수북하게 쌓았으니 제 몫이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시고는 떡국 냄비에 수돗물을 한 사발 부으시더니 냉장고에 떡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넣고 더 끓여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명절이라 큰집 가족들도 모두 와 계시는 상황이라 꾹 참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동안에 서운했던 점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개입하면 괜히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냥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자기는 항상 제 편이니 자기만 믿어달라고 했었죠. 그러나 그 후에도 시댁에 가면 항상 찬밥은 제 신세였습니다. 맛있는 반찬이면 무조건 아들 앞에 쌓아두고 제가 먹으려고 팔이라도 뻗으면 제 팔 뻗기가 무섭게 눈치를 주셨죠. 그리고 명절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전, 과일은 잔뜩 챙겨주시면서 한 번도 제가 좋아하는 떡은 챙겨주시지를 않더군요. 남편이 어릴 때 떡을 먹고 체한 적이 있어서 떡을 안 먹으니 아예 챙겨주시지도 않는 거죠. 식사 후에 가족들 모두 앉아 후식을 먹을 때도 저도 같이 앉을라 치면 상부터 치우고 오라며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님께서 집에 갈비가 들어왔다며 퇴근 후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상을 보고 밥을 푸는데 어김없이 넌 찬밥 좋아하지? 하시며 저만 찬밥을 퍼주시더군요. 저도 밥 가지고 앉으려고 하니 숭늉까지 끓여오라는 말씀에 부엌에서 숭늉까지 끓여서 상에 가니 이미 다른 가족들은 밥을 반씩은 비웠더라고요. 저도 자리 잡고 갈비를 먹으려고 고기를 하나 집었는데 제가 집은 고기를 젓가락으로 툭 쳐서 떨어뜨리시더니 네 남편이 먹고 놓은 거 옆에 살만이 남았더라. 그거부터 발라 먹어라. 하시며 친절하게 남편이 발라먹고 뱉은 갈비뼈들을 제 옆으로 옮겨주시더군요. 어머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앞에 있던 찬밥을 들고 일어나 싱크대에 가서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못 배워 먹어도 그렇지. 저게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저러지. 어디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일어나서 밥을 갖다 버리기를 버려? 지금 너 갈비 때문에 이러는 거냐? 여자가 밥상머리에서 식탐 부리는 게 얼마나 꼴배기 싫은데 지금. 하며 계속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는 제가 찬밥 처리하는 개로 보이세요? 저도 뜨거운 밥 좋아하고 저도 살코기 먹을 줄 알아요. 제가 왜요? 어머님, 아들이 먹고 남은 뼈나 발라 먹어야 하는데요. 더럽고 치사해서 저는 안 먹을 테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님 아들이 남긴 뼈가 아까우시면 어머님이 드시면 되겠네요. 하고 제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계속 요즘 애들이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다니까. 지 남편이 먹은 게 뭐가 더러워서 저러냐? 하며 계속 저에 대해 욕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일어나서 얼른 저를 따라 나오려고 하길래 당신, 지금 나 따라 나오지 마. 지금 당신이 나 따라 나오면 당신 엄마가 날 그냥 두겠어? 그냥 이 집에서 대우받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니네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 괜히 남의 집 딸 데려다 개 취급하지 말고. 지금 나 따라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가서 당신 엄마랑 행복하게 사셔. 저는 이 말을 남기고 나와서 택시를 부르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따라 나와 붙잡고 사과하고 이걸 보던 시어머님도 본인 아들이 그러는 꼴이 싫으셨는지 따라 나오셔서는 네가 지금 이러고 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닌데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 남편 두고 여자가 혼자 가길 어딜 간다고 이러는 거냐? 하며 또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더군요. 그래서 전 어머님, 집에서 키우는 개도 정성을 주고 키워야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하는 거지. 어머님처럼 막대하면 물어요. 그냥 미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이 말을 남기고 저는 택시가 왔길래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뒤로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제가 오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왔고 저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었죠. 남편은 저한테 앞으로 시댁에 발길 끊자며 자기가 다신 연락하지 말랬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호적이라도 파서 서류 정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사과하고 매달리는데 사실 이 남자가 무슨 잘못인가 싶어 남편한테는 앞으로 시댁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유지되는가 싶었는데 딱 일주일 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문 앞에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여자가 퇴근이 이렇게 늦냐고 이래서 저녁 준비는 언제 하냐는 말부터 하셨죠.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해오셨더군요. 그러시고는 저한테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니? 넌 어쩜 애가 그렇게 가도 연락 한 번이 없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어머님께서는 냉장고에 반찬들을 집어넣으시며 아니, 내가 조금 서운하게 했다 한들 어른들 앞에서 네가 그러는 게 지금 제대로 된 행동이냐? 나는 내 아들이 남긴 음식 한 번도 더럽다 생각한 적 없었고 너도 당연히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내가 갈비가 아까워서 그랬겠니? 네가 아직 애가 없어서 엄마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애미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자식이 먹다 남긴 거 먹는 거 그게 당연한 거지. 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아직 애가 생기지 않아서 저도 남편도 모두 검사까지 한 상황이고 둘 다 노력하는데도 안 생기니 저도 스트레스였는데 기껏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제가 엄마가 안 돼봐서 엄마 맘을 모른다뇨. 전 퇴근 중이던 남편에게 어머님이 집에 오셨다고 카톡으로 보냈고 남편은 빨리 가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냉장고에 반찬을 다 넣으시고는 냉장고에 있던 것들을 살피시며 반찬을 해먹고 사는 거니 마는 거니 애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없네. 이러니까 갈수록 애 얼굴이 안 좋아지지. 영양가 있는 건 좀 해먹이는 거냐. 하며 다시 시작이시더군요. 냉동고도 열어서는 죄다 이런 안 좋은 것들만 먹으니? 밖에서 사 먹는 음식도 지겨울 텐데 저녁에라도 좀 잘 챙겨 먹어야지 대체. 라며 냉동고에 있던 노가리랑 튀긴 감자, 김들을 다 꺼내서 식탁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찌개나 국이 있으면 반찬은 김치 정도만 먹는 편이라 기본 반찬이 많이 필요가 없고 저녁에 둘이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영화 보거나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맥주 안주용으로 사다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어머님 말씀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동질감마저 느껴지는 어머님 친구, 우체국집 며느리 얘기까지 시작하셨죠. 그 우체국집 며느리는 가을이라고 친정에서 사위 주라고 꽃게하고 대하를 보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손질해서 남편 준다고 장담 가서 시댁까지 갖다 줬다더라. 그게 얼마나 맛있던가 나도 그 집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요즘 밥맛이 없었는데 그거 먹고 입맛 찾았지 뭐야. 너도 집에서 놀지만 말고 제철 음식 나오면 그런 것 좀 사다가 요리 좀 하고 그래라. 저도 가만히 듣기만 하다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어머님, 그렇게 그 며느리가 좋으시면 그런 며느리 새로 얻으세요. 어머님 친구분은 며느리한테 찬밥이나 남편이 먹던 갈비뼈 뜯어먹으라고는 안 하시나 보네요. 그 며느리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님 만났으면 안 했을 텐데요. 라고 대답하니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너 지금 끝까지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거냐? 지금 내가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 좀 했기로써니 네가 지금 이게 시애미한테 할 말이냐? 하고 말씀하시길래 어머님, 그럼 저도 제 친구 시어머니랑 비교 좀 할게요. 제 친구 시어머님은 명절에도 오후 되기 전에 친정부모님 기다릴 텐데 얼른 가보라고 보내주시고 반찬 챙겨주실 때도 꼭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도 따로 빼서 같이 챙겨주신대요. 그리고 찬밥은커녕 밥 식기 전에 와서 같이 먹으라고 하던 일도 그만하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한다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님께서는 그럼 너도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으면 될 거 아니냐? 뭐 한다고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집안꼴을 이 난리를 만들고 모자지간을 끊어놓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냐? 그러게요. 저도 이런 집인 줄 알았다면 주위에서 말릴 때 그만할 걸 그랬네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 아들이 저래라도 좋아하고 따라다녀서 결혼했더니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남편이 도착했고 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오자 아이고, 얘 좀 봐라.
내가 다른 집 며느리가 반찬을 해서 그것 좀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했다고? 나한테 도깨비 눈을 뜨고? 자기 친구 시어머니랑 나랑 비교하면서 시집 잘못 왔다고 얘기한다. 내가 며느리 복 없는 건 진작 알았어도 내가 얘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한테 자기 보기 싫으면 다른 며느리 보라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이게 할 소리냐? 하며 남편한테 편들어 달라는 듯 이야기하시더군요. 남편은 저를 쳐다봤고 저는 내가 당신네 집에 시집 와서 어머님 속을 뒤집고 모자지간을 끊어놨대. 저기 당신이 좋아해서 사다 놓은 노가리랑 감자튀김도 다 몸에 안 좋은 건데 내가 당신 나쁜 것만 먹인다고 하셔? 당신도 우체국집 며느리 같은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해? 난 아무래도 어머님 성에 안 차는 며느리라 안 되겠다. 하고 결혼 반지를 빼서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가자 어머님께서도 그래. 나도 내 아들 귀하게 키워서 장가 보내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더는 못 살겠다. 네가 밖에 나가서 돈 좀 번다고 여자가 집에서 해야 할 일도 못한다고 이러는데 내가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체국집 며느리처럼 제철 음식 좀 해먹이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 그렇게 내가 못마땅하면 내 아들하고 안 살아도 되니까 너도 어디 이혼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후회하지.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체국집 며느리는 남편도 질리게 들었기 때문에 우체국집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 표정이 싹 편하더군요. 아마 어머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지 다 예상을 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이혼 서류인가? 고민하다 그러면 어머님이 아니라 나한테 줬을 것 같았고 진짜 호적 정리라도 한 건가 싶어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었죠. 어머님께서는 안에 들어있던 서류와 통장들을 다 살펴보시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시고는 너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왜다? 너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라며 저를 추궁하듯 물어보셨고 저는 어머님께서 내려놓으신 서류와 통장들을 보았습니다. 집이며 차며 보험의 적금 그리고 자기 월급 들어오는 통장에 우리 생활비 통장까지 모두 제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이거 다 제가 바꾼 거고 이 사람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거 어떤 걸 줘도 이 여자한테 아깝지 않아서 제가 바꾼 거고 후회도 안 해요. 저 이 여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 아내 좀 그만 놔주세요. 어머님이 새 며느리를 원하시면 제가 호적이라도 파서 나갈 테니 새 아들 들여서 며느리 보세요. 이 여자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니까 제가 지켜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고는 내가 아들을 헛 키웠네. 내가 하고는 통곡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달래기는커녕 아버님께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는 오셔서 어머님 모시고 가라는 말만 남기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랑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집이랑 차는 처음부터 공동명의였지만 결혼 3년 후 제가 처음으로 가출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제 명의로 바꿔놓았고 보험이랑 적금, 통장들은 일주일 전 갈비 사건이 있고 나서 남편이 모두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참아준 거 안다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명절에도 자기가 외동이라 저희 친정은 가지도 못해서 항상 미안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친정 가서 보내자고 자기만 믿고 살아달라고 얘기했고 저도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한참을 울었네요. 그 뒤에 어머님께서는 일체 연락이 없으셨고 저희는 2달 뒤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습니다. 몰래 테스트기만 해보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 남편 퇴근한 후에 보여줬더니 눈이 팅팅 붓도록 울더군요. 그리고는 당장 부모님께 알리자며 친정에 가자고 해서 친정 부모님과 밥을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정엄마께서 시댁에서도 손주를 많이 기다리셨는데 시부모님께 알리는 게 도리라고 연락드리라고 하셔서 저도 이렇게 기뻐하는 남편 보면서 남편도 속으로 얼마나 연락드리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먼저 연락드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해서인지 싫다고 했고 제가 시아버님 전화번호를 눌러서 남편에게 넘겼더니 제 임신 소식을 알렸고 전화기 너머까지 아버님의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새아가는 괜찮냐고 남편에게 물으셨고 남편이 괜찮다고 이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며 전화 끊으려고 하길래 제가 받아서 몸도 괜찮고 아기도 안정기에 들어서서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아버님께서는 고맙다는 말만 몇 번 하시고는 얼른 쉬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뒤에 계속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초음파 사진이 나오면 저는 친정엄마한테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시댁에는 남편이 가서 보여드리고 오는데
남편은 아직도 저는 시댁에 못 가게 하고,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연락도 없습니다. 이제 7개월 차라 곧 출산하게 될 텐데, 제가 부모가 되어 제 자식이 남편이 저한테 한 것처럼 했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 다시 시댁과도 연락하고 출산할 때도 오시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아기가 태어나면 시어머님의 간섭이 심해지실까 싶어 걱정도 되고, 복잡한 마음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